새벽이 완전히 밝기 전 강수토건 옥상 정원의 유리난간 위로 밤새 내린 빗물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젖은 하늘 아래 남겨진 작은 케이크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초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요, 고결씨.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은혜. 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생일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 한쪽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비밀, 누군가의 죄책감이 늘 그날을 뒤덮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은혜는 달랐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의 상처 한가운데로 들어와 초 하나를 켜주었다. 축하받아도 돼요. 당신이 살아있는 건 누군가한테는 되게 다행인 일이니까. 은혜가 애써 담담하게 웃으며 말하자 결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누군가가 조은혜 씨입니까? 낮게 묻는 결. 은혜는 순간 숨을 멈춘다. 바람이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케이크 위 작은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그걸 꼭 말로 들어야 알아요? 은혜가 고개를 돌리며 말하지만 귀끝은 붉어져 있었다. 결은 천천히 다가선다. 나는 원래 확실하지 않은 건 믿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더더욱. 은혜가 그를 올려다본다. 그럼 내 마음도 못 믿겠네요. 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다. 믿고 싶어졌습니다. 순간 은혜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카메라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케이크를 지나 결의 손끝을 잡는다. 그의 손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건축도면 앞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남자, 후계자 레이스 앞에서는 사자처럼 버티던 남자가 은혜 앞에서는 처음으로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서 있었다. 조은혜 씨가 내 생일을 축하해준 첫 번째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결이 숨을 삼킨다. 내가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은혜는 웃으려다 결국 눈가가 젖는다. 그런 말하면 사람이 좀 약해지잖아요. 결은 아주 희미하게 웃는다. 그럼 약해지면 됩니다. 오늘만큼은. 멀리서 새벽 첫 전철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꺼져가던 케이크초 뒤편 회사 CCTV에 붉은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수토건 전략기획본부 회의실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의 발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고 복도 끝에서 하유주가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았다. 어제 옥상에 케이크 있었대요. 그것도 고결 팀장님 생일 케이크. 누가 줬는데요? 그게 조은혜 대표 같다는 말이 퍼지는 속도는 불길보다 빨랐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가장 먼저 박힌 사람은 승리였다. 그녀는 옥상에 남겨진 케이크 상자를 발견한 채 굳어 있었다. 상자 안쪽에는 은혜가 급히 적은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승리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전날 자신이 준비한 만년필 선물, 겨우 삼킨 고백, 놓아주려 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우스워졌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승리가 낮게 중얼거리는 순간 등 뒤에서 민호의 발소리가 멈춘다. 민호 역시 그 메모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엔 놀라움, 그 다음엔 씁쓸함, 마지막엔 아주 깊은 체념으로 가라앉았다. 봤어? 승리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묻는다. 민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처참했다. 맞지? 내가 제일 보기 싫은 걸 꼭 제일 선명하게 보게 되는 재주가 있거든. 승리는 메모를 접으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바라본다. 너도 충격이야? 아니면 아픈 거야? 승리는 대답하지 못한다. 민호는 한 걸음 다가선다. 서승리, 너 어제 결이한테 선물 줬지? 10년 동안 품고 있던 그 잘난 첫사랑의 물건. 그런데 걔는 그 밤에 다른 여자랑 생일 케이크를 먹었네. 승리의 눈빛이 무너진다. 그만해요. 민호는 웃음을 잃는다. 나도 그만하고 싶어. 너 좋아하는 것도, 결이랑 비교당하는 것도, 우리 집에서 늘 두 번째처럼 사는 것도.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승리는 눈물을 삼키며 그를 바라본다. 민호는 그녀의 말을 끊는다. 걱정하지 마. 이제 나도 배웠어. 마음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뺏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이상하지? 알면서도 뺏고 싶어져.
그 말 끝에 민호의 눈빛이 위험하게 흔들린다. 승리는 처음으로 그가 단순히 상처받은 남자가 아니라 상처를 무기로 바꾸기 직전의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결이 들어온다.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가운 눈빛, 흔들림 없는 걸음. 그러나 승리와 민호는 동시에 알아본다. 결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는 밤새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민호의 시선이 결의 손목으로 향한다. 은혜가 붙여준 작은 밴드가 보인다. 민호는 헛웃음을 흘린다. 좋아 보인다? 결은 그를 바라본다. 무슨 뜻입니까? 민호는 책상 위에 케이크 메모를 툭 던진다. 생일 축하 제대로 받았나 해서. 결의 눈빛이 미세하게 굳는다. 승리는 급히 말한다. 민호 씨, 그만해요. 민호는 더 차갑게 웃는다. 왜? 내가 아파? 아니면 결이가 불편할까봐? 결의 시선이 승리에게 잠깐 머문다. 승리는 고개를 숙인다. 결은 낮게 말한다. 내 사적인 일입니다. 민호가 바로 받아친다. 내 사적인 일이 회사 전체 소문이 됐어. 조은혜 대표랑 내 관계, TFE 공정성, 후계자 레이스. 다 내 사적인 일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결이 한 걸음 다가선다. 형이 걱정하는 건 회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민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결은 피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좋아하면 빼앗길 것 같아서. 붙잡으면 죄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결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내가 조은혜 씨를 좋아합니다. 승리의 눈가가 흔들리고 민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진다. 유리벽 밖에서 하유주가 숨을 삼키고 김성국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한다. 승리는 겨우 입술을 움직인다. 그 말을 여기서 해야 했어? 결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스쳤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더 숨기면 누군가 또 다칠 것 같아서. 민호가 천천히 박수를 친다. 짝짝짝. 텅 빈 소리가 회의실을 때린다. 멋지다. 정말 멋져. 우리 고결 도련님은 사랑도 선언으로 하네. 회사도 갖고 사람 마음도 갖고 이제 양심까지 챙기겠다. 결이 굳은 얼굴로 말한다. 형. 민호는 낮게 으르렁거린다. 부르지 마. 오늘부터 넌 내 동생도 라이벌도 아니야. 그냥 내가 꺾어야 할 사람이야. 그 시각 은혜는 럭키조이 테크에 폐쇄된 서버 백업 파일을 복구하던 중이었다. 모니터에는 조이의 비정상 접속 기록이 빼곡히 떠 있었다. 접속명 K, 위치 해본 부지, 접속 시간 결의 생일밤. 은혜의 눈 밑에는 밤샘의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조이야, 너한테 대체 누가 들어온 거야? 낮게 묻는 은혜. 화면 속 조이의 인터페이스가 잠깐 깜빡인다. 은혜야, 내 기억은 내가 만든 기억이 아니야. 은혜의 손이 멈춘다. 무슨 뜻이야? 조이의 음성이 느려진다. 해본 프로젝트 초기 데이터 안에 인간 음성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명 JOI1. 은혜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오래된 잡음 사이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아이가 언젠가 혼자 남게 되면 사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곧이어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 기록을 남기면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젊은 성준의 목소리. 위험해도 남겨야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야 해요. 은혜는 입을 막는다. 아버지의 젊은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린다. 한지훈이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들어와 문을 잠근다. 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여긴 왜 왔어요? 지훈은 절박하게 말한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은혜는 웃음도 나오지 않는 얼굴로 그를 본다. 선배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내 회사 넘기고 조이 뺏기게 만들고 이제 와서 도망치라고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다. 나도 내가 쓰레기인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욕해도 좋으니까 들어. 오늘 주말 초대 단순한 식사 아니야. 고대치 사장이 성준 아저씨랑 석권식 실장을 한자리에 부르는 이유가 있어. 은혜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이유? 지훈은 USB를 내민다. 30년 전 해본 병원 화재 당일
살아남은 아이들 명단. 그리고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은혜의 숨이 멎는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인다. 조은혜라는 이름은 사고 이후에 만들어졌어. 강수 저택은 주말 초대를 앞두고 이상하리만큼 분주했다. 수정은 화려한 식기를 꺼내며 불안하게 웃고 있었고 대치는 와인장을 열어 고급 와인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손짓에는 손님을 맞는 여유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긴장이 배어 있었다. 성준이랑 권식이를 왜 굳이 집으로 부릅니까? 수정이 낮게 묻자 대치는 와인병을 내려놓는다. 판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수정의 얼굴이 굳는다. 당신 또 무슨 짓 하려는 거예요? 대치는 천천히 돌아선다. 내가 뭘 했는데? 평생 아버지 눈치 보고 권식이 비위 맞추고 성준이 같은 놈한테 약점 잡히며 산 게 내 죄야. 수정은 속삭이듯 말한다. 그 사람들 입 열면 우리 끝이에요. 대치의 눈빛이 번뜩인다. 그러니까 초대한 거야. 남의 집 식탁에서 큰 소리치는 놈은 있어도 자기 목숨줄 걸고 진실 말하는 놈은 별로 없거든. 그 순간 영화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너 오늘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대치의 얼굴이 굳는다. 영화는 천천히 걸어와 식탁 위에 놓인 자리표를 본다. 조성준, 강연자, 석권식, 유정란. 그리고 결의 자리 옆에는 조은혜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영화의 눈빛이 흔들린다. 은혜까지 부른다고? 대치는 웃는다. 당연하죠. 이제 그 애도 가족 비슷한 거라면서요. 아니면 폭탄인가? 영화가 대치의 뺨을 후려친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는다. 대치의 고개가 돌아가고 수정은 숨을 삼킨다. 영화의 목소리는 낮고 무서웠다. 아이들을 내 욕망의 밥상 위에 올리지 마라. 대치는 천천히 고개를 되돌리며 웃는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감쌌으니까 이 집안이 이 꼴이 된 겁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강수 집안 사람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훔친 아이인지 그 자리에서 다 까보겠습니다. 성준의 집에도 초대장이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봉투 안에는 정중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성준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연자는 초대장을 빼앗아 읽고 손을 떨었다.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불러? 왜 하필 주말에, 왜 하필 그 집으로? 성준은 대답하지 못한다. 은영은 분위기를 풀어보려다 입을 다물고 은님은 조용히 언니를 바라본다. 은혜가 들어와 초대장을 본다. 갈 거예요. 연자가 놀라 외친다. 은혜야. 은혜는 단호했다. 도망칠수록 더 커져요. 우리 집 비밀도 강수 집 비밀도 조이 안에 남은 기록도. 이제 누가 판을 깔아주면 가서 뒤엎어야죠. 성준은 딸을 바라본다. 내가 다칠 수 있다. 은혜는 웃는다. 이미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야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연자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엄마가 같이 갈게. 무슨 말을 듣든 누가 뭐라 하든 엄마가 내 옆에 있을게. 은혜는 한참 연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한다.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 연자의 얼굴이 무너진다. 은혜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을 잇는다. 근데 오늘은 내 옆에 있어줘. 연자는 말없이 딸을 끌어안는다. 성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쉰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낸다. 테이프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해봉 화재 원본 증언 마이너스 절대 공개 금지. 초대 당일 강수 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검은 차들이 하나둘 들어선다. 하늘은 낮부터 먹구름이 짙었고 저택의 커다란 창문에는 곧 쏟아질 비의 예감이 번져 있었다. 석권식은 유정란과 함께 도착했지만 그의 표정은 비서실장이 아닌 피고인처럼 굳어 있었다. 유정란은 애써 웃으며 말한다. 여보, 오늘 그냥 식사 자리 맞지? 나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 권식은 아내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마. 정란의 얼굴이 굳는다. 그게 무슨 뜻이야? 권식은 대답하지 않는다. 곧이어 성준과 연자, 은혜가 들어선다. 대치가 환하게 웃으며 맞는다. 아이고 성준아. 얼마만이냐? 우리 학창시절 전교 1, 2등 하던 사이가 이렇게 다시한 식탁에 앉네. 성준은 차갑게 말한다. 웃으면서 부를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대치는 웃음을 거두지 않는다. 왜?
옛날 친구끼리 밥도 못 먹나? 그때 결이 계단 위에서 내려온다. 그의 시선은 곧장 은혜에게 향한다. 은혜도 그를 본다. 말은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전날 밤 케이크 앞에서 생긴 작은 약속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승리가 보았다. 승리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고 민호는 그 표정을 보았다. 네 사람의 감정이 한 식탁 위로 조용히 올라앉는다. 식사는 처음엔 기묘하게 평온했다. 수정은 지나치게 밝게 웃었고 대치는 와인을 따르며 농담을 던졌고 유정란은 눈치를 보며 반찬 칭찬을 했다.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작은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다. 강수는 상석에서 모두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오늘 부른 이유를 알고들 왔겠지. 대치가 재빨리 끼어든다. 아버지, 식사부터 하시죠. 강수는 대치를 보지도 않는다.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먹는 거다. 죄가 목에 걸리면 밥이 아니라 돌덩이지. 순간 식탁이 얼어붙는다. 권식의 손이 굳고 성준의 눈빛이 어두워진다. 대치는 억지로 웃는다. 아버지,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강수가 거칠게 기침한다. 영화가 그의 등을 두드린다. 강수는 숨을 고른 뒤 말한다. 해봄 병원 화재. 그날 아이 셋이 살아남았다. 그중 하나는 결이고 하나는 은혜다. 그리고 남은 하나? 그의 시선이 천천히 권식에게 향한다. 권식은 눈을 감는다. 승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빠 권식은 천천히 일어난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대치가 소리친다. 앉아 권식아. 권식은 처음으로 대치를 정면으로 본다. 대치야, 이제 내 명령 안 듣는다. 그 말에 대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권식은 모두를 향해 말한다. 그날 제가 데려온 아이는 제 딸 승리가 아닙니다. 정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여보. 승리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권식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승리는 내 딸입니다.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승리는 숨을 쉬지 못한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승리가 손을 들어 막는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겨우 묻는다. 그럼 나는 누구야? 권식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때 조이 앱이 은혜의 휴대폰에서 스스로 켜진다. 차가운 음성이 식탁 위로 울린다. 해봄 생존자 세 번째 기록이 복원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혜의 휴대폰으로 쏠린다. 조이가 이어 말한다. 등록명 서승리. 원등록명 그 순간 전기가 나간다. 저택 전체가 암흑에 잠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터진다. 유리잔이 깨지고 의자가 넘어지고 빗소리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한다. 불 켜. 대치가 외친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요. 은혜가 소리친다. 결은 본능적으로 은혜의 손목을 잡는다. 그 손길에 은혜의 숨이 떨린다. 민호는 승리를 찾는다. 서승리. 어디 있어? 어둠 속에서 승리의 흐느끼는 숨소리가 들린다. 나 여기. 민호가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는 순간 승리가 그의 품으로 무너진다. 나 누구래요? 민호씨, 나 누구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승리. 민호는 그녀를 끌어안고 낮게 말한다. 누구든 상관없어. 넌 서승리야. 그러나 그 말은 승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린다. 상관 있어. 나는 평생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내 시작이 누군가의 거짓이면 어떡해. 그때 2층 복도에서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영화가 비명을 지른다. 여보. 비상등이 붉게 켜지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사람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고강수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영화가 달려가 그를 안고 울부짖는다. 여보. 정신 차려요. 결이 달려가 맥을 확인한다. 119 부르세요. 은혜는 봉투를 발견하고 굳는다. 봉투에는 피 묻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후계자 레이스는 거짓이다. 진짜 상속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저택 밖으로 구급차 불빛이 번쩍이고 폭우는 점점 거세졌다. 강수는 의식을 잃은 채 실려나가고 가족들은 각자의 죄와 공포를 품은 채 무너져 있었다. 대치는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결이 막아섰다. 손대지 마십시오. 대치의 눈빛이 광기처럼 번뜩인다. 내가 뭔데 날 막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결의 얼굴이 굳는다. 그 말은 총알처럼 박혔다. 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사람을 그렇게 버리듯 말하지 마세요. 대치가 은혜를 향해 차갑게 웃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성준 딸인지 강수 집안 핏줄인지 아니면 누가 주워온 애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결이 대치의 멱살을 움켜쥔다. 한 번만 더 그 입으로 은혜씨 건드리면 그땐 아들이고 뭐고 없습니다. 대치는 비웃는다. 드디어 본색 나오네. 사랑? 웃기지 마라. 너희 둘은 사랑이 아니라 사고야. 30년 전 그날 잘못 섞인 사고.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결의 손이 떨린다. 그때 성준이 대치 앞에 선다. 그 입 닫아. 대치가 성준을 노려본다. 너야말로 입 조심해. 내가 그날 뭘 했는지 내가 다 까발리기 전에. 성준은 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낸다. 그래. 까보자. 내가 숨긴 원본도 같이. 대치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는다. 권식이 그것을 보고 낮게 말한다. 성준아,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성준은 대답한다. 언젠가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 장면, 모두가 병원으로 떠난 뒤 텅 빈 강수 저택식당. 촛불은 꺼지고 깨진 유리조각 위로 빗물이 스며든다. 정전된 집안에서 조이 앱이 다시 켜진다. 화면에는 끊겼던 문장이 복원된다. 등록명 서승리. 원등록명 고운. 그 순간 누군가 검은 장갑을 낀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든다.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낮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아직은 안 돼. 이 집안은 더 무너져야 해. 카메라는 장갑 낀 손의 손목을 비춘다. 거기에는 강수그룹 비서실 출입증이 매달려 있다.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 의식을 잃은 강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영화가 울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수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 한마디를 뱉는다. 진짜 내 손주는. 그의 눈동자가 결도 민호도 아닌 병실 문 밖에 은혜를 향한다. 모두가 숨을 멈춘다. 그리고 강수의 심전도 소리가 갑자기 길게 울린다. 삐. 화면이 검게 꺼지며 마지막 내레이션이 내려앉는다. 피로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마음으로 버틴 사람만이 진실 앞에 선다. 그러나 가장 잔인한 비밀은 아직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다.